등나무를 한번 배워볼까요? 갈등이라는 말은 덩쿨식물인 칡과 등나무에서 온 말입니다. 일이나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함을 비유하는 갈등은 두 나무의 생태학적 특징 때문에 생긴 말이죠. 왼쪽으로 감는 칡과 오른쪽으로 감는 등나무가 함께 만난다면 감아 올라가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한번 엉키면 풀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덩쿨식물인 등나무는 자등, 성등 또는 참등이라고도 하는데요. 꽃의 성인은 늦봄인 4월에 가는 줄기에 촘촘히 매달려 아래쪽으로 드리워져 핍니다. 꽃말은 사랑에 취하다 환영이라는데요. 등나무꽃이 피는 것을 보면 이제 곧 두견새가 우는 계절이다 라는 시어에서 알 수 있듯이 등나무꽃과 두견새는 잘 어울리며 늦봄을 상징합니다.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그럼 등꽃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 등꽃은요, 자등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백색이 있다고 해서 백등이 아니라 백색의 자등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백색을 하더라도 백색 자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백색 꽃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자등, 자줏빛 등꽃의 화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요, 백색이다 보니까 뭘로 하느냐면 구룩으로 합니다. 구룩으로 하고요. 이 구룩 화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당연히 어린색 봉우리가 있겠죠.
이것을 화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화포 기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당연히 화포 기법은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면 콩깍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좌우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왜 얘가 자등이냐면요. 약간 이 꽃 받침이 자주색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등이라고 하고요. 이렇게요. 자줏빛에 가까운 꽃받침.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색 자등이 되는 거죠. 백색으로 띄고는 있지만 꽃받침으로 인해서 뭘로 보여요? 자줏빛을 띤 등꽃으로 보이죠. 그래서 얘 이름이 자등입니다. 등나무요. 그렇게 해놓고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여린색 이렇게 꽃심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점점 벌어져서요. 이렇게 점점 벌어져서 네 갈래 지기 전에 두 갈래까지 갈라진 얘의 형태는 뭘로 되어 있느냐면 콩깍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화포를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콩깍지 형태로 그려달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완전히 되겠죠. 그래 놓고 이 안에 흰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화심을 찍어줍니다. 여기에 그 벌어진 곳에 나중에 이제 화포가 화타로 발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게 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화심을 이렇게 딱 찍어주면 얘는 화포 기법이 되겠죠. 그 다음 화포가 콩깍지형을 닮았다면 두 번째는 당연히 화타 기법이 있습니다. 화타라고 하는 거의 타자는 뭐냐면 꽃송이가 밑으로 늘어지는 걸 화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활짝 펴가지고 만개한 꽃이라는 이야기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특징이 나비 형태를 닮아 있습니다. 나비 형태를 닮아 있어요. 좌우로 나비를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나비 형태. 만약에 이쪽으로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비 형태를 닮아 있고요. 이렇게 꽃받침이 들어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좌우로 벌어지기 때문에요. 이 나비 형태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넓게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이제 뒤로 확 제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비 형태가 확 제껴지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도요. 이렇게 해서 확 벌어지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 꽃받침이 약간의 자주색을 띠다 보니까 이렇게 꽃 받침과 줄기가 이렇게 자줏빛을 띠다 보니까 얘를 자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화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화심은 요 안에 이렇게 조금 어둡게 해놓고 요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안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노란색과 흰색을 찍어주게 되어 있는데 흰색 백등이다 보니까 백색 자등이다 보니까 이곳에 흰색과 노랑을 섞어서 찍어주면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요. 이것이 무슨 기법이냐면 화타 기법이에요. 화타는 뭐를 닮았냐고 했냐면 그렇죠. 나비 형태를 닮아 있습니다. 나비 형태. 나비 형태를 닮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화타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쭉 매달려 있는 형태, 이것을 등화속이라고 그래요. 즉 등나무에 꽃이 그렇죠. 등화가 송이로 묶여 있다. 그래서 등화속이라고 그래요. 얘도 좀 이해를 해봐야죠. 등화속의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등화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화경, 줄기 먼저 쫙 그리고 하는 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줄기를 그리기 전에 꽃을 그려놓고 줄기를 그리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줄기, 화경을 그려놓고요. 여기에 꽃 줄기, 즉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네,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려놓고 여기에 무엇을 그려요? 당연히 꽃을 그려야 되겠죠. 위에는 화타, 밑에는 화포를 그리면 됩니다. 자, 이쪽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나비 형태라고 그랬죠? 나비의 형태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더 벌어진 것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뒤에 부분에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정면으로 있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쪽에는 당연히 그렇죠. 화포를 달아줍니다. 화포는 되도록이면 콩깍지를 닮은 형태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 놓고 여기에 똑같이 꽃받침을 해줍니다. 꽃받침을 해주고요. 네, 이렇게 꽃받침을 해줍니다. 이 꽃받침이 자주색이다 보니까 얘를 자등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럴지라도 백색의 꽃이 피기 때문에 백색 자등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죠? 그렇죠. 흰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여기에 이렇게 찍어주면 네, 백색 자등이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완성이 돼요. 그렇지만 이후에 얘가 조금 더 드러나기 위해서요. 약간 흰색과 자주색을 섞어 가지고요. 살짝씩 꽃 주위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씩. 왜 그러냐면 백색이긴 하지만 자줏빛 꽃받침으로 인해서 그것이 조금 더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 네. 그러면 조금 더 어떤 느낌이 나요? 그렇죠. 자주색 느낌이 조금 더 나죠. 이렇게요. 네. 이렇게 화경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화경을 다른 말로 꽃줄기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꽃을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꽃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꽃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꽃은 당연히 나비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렇게 꽃을 먼저 정면에도 있을 거고요. 옆으로도 있겠죠. 이렇게. 그렇다가 점점
2개짜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2개짜리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짜리도 있을 겁니다. 얘는 콩깍지 형태를 닮아 있다고 그랬죠. 화포는. 그렇지만 위에는 나비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요. 일단 꽃받침을 먼저 합니다. 꽃받침은 약간의 자주색을 띤 초록색. 네, 거기에 자주색을 살짝 띤 초록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꽃받침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요. 꽃받침으로 해주고, 이번에는 화경을 나중에 얘기해줘. 이렇게요. 그래 놓고 똑같이 흰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또 거기에 이렇게 화심을 찍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등화속 이해가 되겠죠. 일단 이름을 좀 한번 알아볼까요? 이름도 좀 중요하잖아요. 이 이해를 해보려면 일단 우리 이 친구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 친구를 화경. 화경은 딴 말로 뭐예요? 그렇죠. 꽃줄기입니다. 꽃줄기. 꽃줄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매어 달려 있는 얘들을 화포라고 한다고 그랬죠. 화포. 이 이치를 알아야 그림을 그리기가 좀 쉽습니다. 즉, 꽃몽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핀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렇죠. 화타라고 합니다. 화타. 그래서 얘는 활짝 핀 꽃 늘어지기 위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화타, 화포, 꽃줄기 이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등꽃입니다. 그러면 백색 자등만 있는 게 아니라 자등도 바로 해봐야 되겠죠? 자등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등은 몰골로 해야 되겠죠? 자, 자등 화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등 화법은 몰골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번에 자주색을 찍어서 딱 그리게 되면 그림이 좀 수월하게 멋있습니다. 몰골 화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당연히 이것도 처음에는 화타가 있겠죠? 네, 화타 또는 화포. 네, 화포 먼저 해보도록 하죠. 화타도 있고 화포도 있을 테고 등화속도 있겠죠? 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몰골이기 때문에 자주색을 한번 딱 붓에 찍어 가지고요. 그냥 콩깍지 형태로 그려내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양쪽으로 콩깍지 형태로. 자, 이럴 때 조금 더 그래 놓고 이렇게 벌어지면서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씨가 있죠? 이렇게 이것도 2개로 벌어지면서 이렇게 씨가 들어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씨가 들어갈 또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2가닥으로 갈라지고 나서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꽃받침이 있다는 거잖아요. 꽃받침은 좀 자주색이 더 많이 띄기 때문에 그냥 제가 검정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꽃받침을 하고 꽃줄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좌측 우측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양쪽으로 벌어진 화타가 되겠죠. 야, 화타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안에 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씨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야, 노란색으로 잘 보일라는가 모르겠는데요. 저는 좀 찍는다고 찍는데 여러분이 잘 보일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번에는 이 화타를 했으니 해봐야 되겠죠. 이 화포만 있는 게 아니라 화타도 좀 해보도록 하죠. 화타는 당연히 꽃이 쫙 밑으로 처지면서 묶여있는 형태잖아요. 이거를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야, 일단 나비형이라고 그랬고요. 한번 이 친구는 콩깍지형이기 때문에 그냥 한자로는 두화형이라고 합니다. 콩두자, 꽃화자, 모양형자, 두화형이라면 당연히 이 친구는 화타는 나비형입니다. 이 화타는 조금 더 흰색, 호분과 자주색을 섞습니다. 호분과 자주색을 섞어서 좀 얇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양쪽으로 이렇게 나비가 있는 것처럼, 야,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비 형태를 취해주면 얘는 화타입니다. 좀 꽃이 활짝 벌어져서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옆으로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 놓고요. 꽃받침을 해줍니다. 자, 꽃받침은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겠죠. 요 뒤쪽에 있어서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요 위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 안에 당연히 네, 흰색과 노랑이지만 여기서는 흰색만 찍어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노랑을 찍으면 보색 관계로 인해서 잘 띄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랑은 최대한 적게 네, 그래 놓고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찍어주면 바로 화타 기법이 완성이 됩니다. 야, 화타가 있다면 이번에는 뭐가 있을까요? 등화 속 무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알아야 되죠? 얘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나비 형태, 접형이라고 그랬죠? 접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어떤 형태라는 걸 알면 그리기가 좀 쉽겠죠. 세 번째, 등화 속은 이 좀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등나무 꽃이 묶여서 쭉 처지는 형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총상화서라고 합니다. 이 말을 제가 일단 꽃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좀 쉬울 것 같아요. 총상화서. 이 한자를 아는 분들은 이 말을 조금 이해가 할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밑으로 처진 꽃상 꽃차례로 매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꽃 이렇게 화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놓고 옆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매어 달리는 꽃의 형태가 흰색과 자주색을 섞어서 나비형이잖아요.
이것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메어서 달려있는 차례로 피는 꽃 형태, 이거를 총상화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슨 이야기냐면 꽃 화경이 있고 꽃대가 있고 거기에서 꽃 줄기가 있다면 요것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위에서부터 어린 잎부터 어린 꽃부터 활짝 핀 꽃까지 메어 달려 있는 형태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총상화서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놓고 옆에 이제 진한 거로 밑에 화포를 그려줍니다. 화포는 좀 진한 색으로 이렇게. 무슨 형이요? 그렇죠. 콩깍지형인 두화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이제 이 꽃 받침을 해주고 연결을 하면 되겠죠. 이것이 총상화서, 즉 이 줄기로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거리에 꽃 줄기가 있고 그 꽃이 덜 핀 것부터 활짝 핀 것까지 한꺼번에 메어 달려서 쭉 피는 형태를 총상화서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등꽃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에 흰색과 노랑을 찍어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얘기하는 등꽃의 묶음, 등꽃 꽃송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때 꽃송이에 활짝 핀 것부터 덜 핀 것까지 한 줄기에 같은 간격의 이 꽃 받침과 꽃 줄기로 엮어서 피는 형을 총상화서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그냥 바로 꽃 먼저 피고 그래 놓고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꽃 먼저 바로 펴봅시다.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밑으로 메어 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밑으로 메어 달릴 수도 있고 위로 메어 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 놓고 진한 화포를 또 밑에 해줍니다. 화포도 이렇게 두 개가 벌어진 게 있고 하나만 벌어진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달아주면 네, 이 뒤에 이렇게 해주면 이 친구의 총상화서 형태로 이렇게 등꽃이 완성이 되겠죠. 여기에 꽃받침을 좀 해주고요. 이렇게 꽃받침을 좀 해줍니다. 그래 놓고 흰색과 노랑을 섞어서 화심을 이렇게 달아주면 보십시오. 자연스러운 등꽃의 형태가 나오죠. 네, 이것이 총상화서로 그린 등꽃 송이가 되겠습니다. 자등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등은 몰골로 해야 되겠죠? 자, 자등 화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등 화법은 몰골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번에 자주색을 찍어서 딱 그리게 되면 그림이 좀 수월하게 멋있습니다. 몰골 화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당연히 이것도 처음에는 화타가 있겠죠? 네, 화타 또는 화포. 네, 화포 먼저 해보도록 하죠. 화타도 있고 화포도 있을 테고 등화속도 있겠죠? 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몰골이기 때문에 자주색을 한번 딱 붓에 찍어 가지고요. 그냥 콩깍지 형태로 그려내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양쪽으로 콩깍지 형태로, 야, 이럴 때 조금 더 그래 놓고 이렇게 벌어지면서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씨가 있죠? 이렇게 이것도 두 개로 벌어지면서 이렇게 씨가 들어가 있겠죠. 야,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씨가 들어갈 또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두 가닥으로 갈라지고 나서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꽃받침이 있다는 거잖아요. 꽃받침은 좀 자주색이 더 많이 띄기 때문에 그냥 제가 검정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꽃받침을 하고 꽃줄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좌측 우측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양쪽으로 벌어진 화타가 되겠죠. 야, 화타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안에 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씨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야, 노란색으로 잘 보일라는가 모르겠는데요. 저는 좀 찍는다고 찍는데 여러분이 잘 보일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번에는 이 화타를 했으니 해봐야 되겠죠. 이 화포만 있는 게 아니라 화타도 좀 해보도록 하죠. 화타는 당연히 꽃이 쫙 밑으로 처지면서 묶여있는 형태잖아요. 이거를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야, 일단 나비형이라고 그랬고요. 한번 이 친구는 콩깍지형이기 때문에 그냥 한자로는 두화형이라고 합니다. 콩두자, 꽃화자, 모양형자, 두화형이라면 당연히 이 친구는 화타는 나비형입니다. 이 화타는 조금 더 흰색, 호분과 자주색을 섞습니다. 호분과 자주색을 섞어서 좀 얇게 만들어 줍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양쪽으로 이렇게 나비가 있는 것처럼, 야,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비 형태를 취해주면 얘는 화타입니다. 좀 꽃이 활짝 벌어져서 있는 형태가 되겠죠. 옆으로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 놓고요. 꽃받침을 해줍니다. 야, 꽃받침은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겠죠. 요 뒤쪽에 있어서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요 위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 안에 당연히 네,
흰색과 노랑이지만 여기서는 흰색만 찍어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노랑을 찍으면 보색 관계로 인해서 잘 띄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랑은 최대한 적게, 네, 그래 놓고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찍어주면 바로 화타 기법이 완성이 됩니다. 야, 화타가 있다면 이번에는 뭐가 있을까요? 등화 속 무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알아야 되죠? 얘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나비 형태, 접형이라고 그랬죠? 접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어떤 형태라는 걸 알면 그리기가 좀 쉽겠죠. 세 번째, 등화 속은 이 좀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등나무 꽃이 묶여서 쭉 처지는 형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총상화서라고 합니다. 이 말을 제가 일단 꽃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좀 쉬울 것 같아요. 총상화서. 이 한자를 아는 분들은 이 말을 조금 이해가 할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밑으로 처진 꽃상 꽃차례로 매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화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놓고 옆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매어 달리는 꽃의 형태가 흰색과 자주색을 섞어서 나비형이잖아요. 이것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매어서 달려있는 차례로 피는 꽃 형태, 이거를 총상화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슨 이야기냐면 꽃 화경이 있고 꽃대가 있고 거기에서 꽃 줄기가 있다면 요것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위에서부터 어린 잎부터 어린 꽃부터 활짝 핀 꽃까지 메어 달려 있는 형태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총상화서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놓고 옆에 이제 진한 거로 밑에 화포를 그려줍니다. 화포는 좀 진한 색으로 이렇게. 무슨 형이요? 그렇죠. 콩깍지형인 두화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이제 이 꽃 받침을 해주고 연결을 하면 되겠죠. 이것이 총상화서, 즉 이 줄기로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거리에 꽃 줄기가 있고 그 꽃이 덜 핀 것부터 활짝 핀 것까지 한꺼번에 메어 달려서 쭉 피는 형태를 총상화서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등꽃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에 흰색과 노랑을 찍어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얘기하는 등꽃의 묶음, 등꽃 꽃송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때 꽃송이에 활짝 핀 것부터 덜 핀 것까지 한 줄기에 같은 간격의 이 꽃 받침과 꽃 줄기로 엮어서 피는 형을 총상화서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그냥 바로 꽃 먼저 피고 그래 놓고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꽃 먼저 바로 펴봅시다.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밑으로 메어 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밑으로 메어 달릴 수도 있고 위로 메어 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 놓고 진한 화포를 또 밑에 해줍니다. 화포도 이렇게 두 개가 벌어진 게 있고 하나만 벌어진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달아주면, 네, 이 뒤에 이렇게 해주면 이 친구의 총상 화서 형태로 이렇게 등꽃이 완성이 되겠죠. 여기에 꽃받침을 좀 해주고요. 이렇게 꽃받침을 좀 해줍니다. 그래 놓고, 예, 흰색과 노랑을 섞어서 화심을 이렇게 달아주면, 보십시오. 자연스러운 등꽃의 형태가 나오죠. 네, 이것이 총상화서로 그린 등꽃 송이가 되겠습니다. 덩쿨도 좀 해보도록 하죠. 등나무 덩쿨을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렇죠. 등만, 예, 넝쿨만 짜죠. 등만 화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우리말로 고치면 그냥 덩쿨 화법입니다. 덩쿨 화법. 덩쿨 화법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 덩쿨 화법은 뭐 한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아래로 향하는 향하식이 있습니다. 향하식, 즉 덩쿨이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이 있단 얘기예요. 한번 해보면은요.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덩쿨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시계 방향으로 이 친구를 감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줘야 되겠죠. 그래 놓고요. 이런 데에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기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것이 무슨 형이냐고요? 예, 그렇죠. 아래로 향한다고 그래서 향하식이라고 그래요. 야,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갈라진 부분, 여기에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 꽃에 피기 위한 꽃 화경이 거기에서 납니다. 그걸 우리는 생화경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납니다. 두 번째는 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이 있겠죠. 위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은 아래로 향하는 것.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가야 되겠죠? 줄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시계 방향으로 감으라고 그랬잖아요. 시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감고 오고, 오른쪽으로 감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 감아 올라가다가 이렇게 또 갈라집니다. 이렇게. 예. 이런 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직접 여기에서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나고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꽃이 나기 위한 이렇게 화경, 꽃 줄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꽃이 핀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꽃줄기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네, 거기서 꽃줄기가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메어 달린다는 얘기예요. 아무 데서나 메어 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메어 달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메어 달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나오는 곳을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 화경이 나오는 곳이다 해서 생화경, 화경, 즉 꽃이 줄기가 나는 곳, 여기가 생화경처입니다.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걸 알아야 좀 그리기가 쉽죠. 그리고요, 이 친구를 할 때 꼭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말아 올라간다는 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예. 시계 방향으로 덩쿨이 감아 올라가죠.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오른쪽으로 감아간다고 그래서 우권이라고 그럽니다. 우권. 오른쪽으로 말아 올라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좀 등만화법을 하기에 좀 여러분이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잎사귀를 또 그리고 배워서 합치면 완성작이 되겠죠. 그럼 잎사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나무 잎사귀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 역적 화법은요, 잎사귀의 자태입니다. 즉 잎사귀의 형태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잎사귀의 형태는요, 좀 여기에서도 좀 기수우상복엽이라는 좀 현명한 말이 나올 건데요. 이것만 알으면 생태학적으로 잎사귀의 이런 형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기수우상, 즉 홀수로 된 깃털 모양을 한, 그죠? 우상, 복엽이다. 겹쳐 피는 잎사귀다. 이것을 알면 기수우상 복엽, 이 이야기가 어떤 말인지 바로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쭉 화경, 잎경이 있다면 이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피는 것, 이렇게 깃털처럼, 새의 깃털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피는 것 있죠? 이렇게 자라나는 잎사귀가 있는 것, 이것을 기수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요게 혼자 지금 딱 양쪽은 다 마주보고 있는데, 어긋나면서 마주보고 있는데 얘 혼자, 잎사귀가 혼자 있잖아요. 얘를 그래서 홀수라고 그럽니다. 홀수. 그리고 양쪽으로 같이 이렇게 피는 것을 깃털 모양이라서 우상복엽이라고 그럽니다. 우상. 기세 형태를 띤 복엽. 마주보고 피는 잎사귀란 얘기예요. 그런데 얘 혼자 기수, 홀수니까 얘를 한자로는 기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수, 우상, 복엽이 이렇게 만들어진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 꽃의 형태에 쓰던 말처럼 잎사귀의 형태의 말을 하나만 알아둬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 잎사귀의 총 개수가 보통 13개에서 19개입니다. 왜 홀수냐면 여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꽃잎이 있기 위해서듯 또 잎사귀가 있기 위해선 이렇게 필요한 게 있겠죠? 네, 한번 이렇게 해놓고요. 위쪽에 어린 잎은 붉은색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린 잎은 이렇게 붉은색이 좀 많이 남아요. 이런 식으로. 붉은색이 좀 남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조금씩 더 성장을 하면, 잎사귀가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조금 더 벌어집니다.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렇게 하면서
매달리는 형태가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 이렇게 매달리죠. 이렇게. 이렇게요. 그리고 이것이 더 피면 잎사귀가 좀 더 많이 자라게 돼서 이걸 노엽이라고 그러는데, 나이 든 잎사귀는 조금 더 색깔이 진해지면서 좀 모양도 좀 무거워집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색깔이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요. 더 나이가 들면 색깔이 더 중후해지겠죠. 이렇게 무거워지겠죠. 그래 놓고 이렇게 매달립니다. 이렇게 매달리게 되죠. 이 친구의 이처럼 어린 잎과 좀 이렇게 오래된 잎사귀의 인맥하는 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나이 든 잎사귀는 양쪽으로 다 인맥을 해줍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인맥을 해줘요. 그런데 아직 어린 잎사귀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는 다 해주고 넘어가서 안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죠? 네. 이렇게 위에 이렇게 어린 잎을 뭐라고 하느냐면, 어린 잎은 눈엽이라고 그럽니다. 한자로는 여러분들이 잘 안 봤었을 글자인데 이렇게 눈엽이라고 그러고요. 나이 든 잎사귀를 오래된 조금 묵은 잎사귀는 딴 말로 그냥 노엽이라고 그럽니다. 노엽. 그러니까 눈엽과 노엽이 같이 있는데, 눈엽은 되도록이면 좀 위쪽으로 이렇게 붉은기를 띠고요. 나이든 좀 오래 묵은 잎사귀는 좀 이렇게 진한 색을 띠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어떤 식으로 자태가 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갈라진 부분에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가시가 있고, 여기서, 그렇죠. 생화경처라고 그랬죠. 여기서 꽃이 피기 위한 이런 줄기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는 어디에서 피느냐? 잎사귀는 지금 이렇게 갈라진 부분들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를 해주고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이렇게 겹쳤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어린 잎도 좀 위쪽으로 뻗어 있겠죠. 그럴 때는 어린 잎은 또 어린 잎대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색깔을 좀 더 여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피면 되겠죠. 예를 들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에 꽃을 한번 달아보면, 생화경차에다가 꽃을 한번 살짝 달아보면 이 모양이 더 명확해지겠죠. 이렇게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콩깍지 형태로 달고, 여기는 나비 형태로 좀 달아주고요. 나비 형태로 다는 건 아직 좀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에 꽃받침을 해서
음. 그래 놓고 마지막으로 흰색과 노랑을 찍어주면 이렇게 지금 모양만 가르쳐 드리는 거죠. 여기에 이제 당연히 잎사귀가 잎맥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나이가 좀 들은 건 이렇게 해주고요. 네, 이렇게 아직 어린 잎은 그냥 하나만 툭툭툭 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이 기수 우상 복엽을 통한 잎사귀의 형태였습니다. 야, 여기서 어떤 게 노엽이에요? 이렇게 좀 세월을 먹은 잎사귀가 노엽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붉은색을 띤 얘가 바로 누엽, 아직 어린 잎사귀란 이야기입니다. 아직 어린 잎사귀를 그리지 않으면 이 등나무의 어떠한 연조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엽과 누엽을 같이 섞어서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